오로지 마동석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강력한 빌런이 하나 등장을 하면 그렇죠. 영화 마지막에 둘이 만나가지고 마동석이 걔 얼마나 찰지게 두드려 잡느냐. 그렇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영화들은 텀이 길어지면 질립니다. 이게 이 원툴인데 안 질리는 영화 어떤 건지 아세요? 야한 영화들은 안 질려요. 맞아요. 네. 안 질려. 시리즈가 아무리 늘어나도 안 질려. 공감이 싹싹되네.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 영화배우 박문성입니다. 예, 오늘은, 저기 뭐, 영화의 평론계에, 뭐, 쭈꾸미들 둘 모시고. 근데 아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화배우가 직접 옆에 있기 때문에. 바뀐 거 아니에요? 네. 영화 배우계의 쭈꾸미와. 예. 근데 사실 쭈꾸미도 쭈꾸미 복권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드림에서 박문성 해설위원의 역할은 뭐, 되게 중요했다. 나폴리가 이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라도나가 뛰었던 1990년 이후에 33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예. 혹시 나폴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추천해줄 만한 영화가 있는지 뭔가한테 고리를 걸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고리니까 빨리 깔끔하게 걸고 지나가죠. 네네네. 예. 리플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리플리. 원작이 있는 예. 영화고요. 원작은 그렇죠. 이제 알랭 드롱. 네. 예. 프랑스를 대표하고 사실은 지구를 대표하는 미남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네. 자, 이렇게 미남 이러면은 지금 네. 뭐 예를 들면 정우성 이런 것처럼 그렇죠. 알랑드롱을 얘기를 했죠. 네. 네. 알랭 드롱이 굉장한 마초였고 그리고 여자도 겁나게 건드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래서 존경합니다. 네, 어쨌든 그 양반이 원래 이제 태양 가득히였나 그렇죠. 그런 원작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만든 영화가 리플리입니다. 네, 맷 데이먼과 주드 로우 그리고 기네스 펠트로우 이렇게 틸다 스윈턴도 나올 거예요 아마. 네, tilda swinton까지 나오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나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리플리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봤죠. 아 왜 자꾸 이거만 나오면 아니 박효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중의 못 봤어요. 대중의 시각으로 좀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자꾸? 그리고 리플리 대중 증후군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리플리는 나름 그때 그래도 많이 봤는데. 리플리 그리고 증후군이라는 말이 이 영화 때문에 생겼어요. 예. 예. 그 리플리 증후군이 뭐죠? 그러니까 자기 본 모습을 일체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때 거짓말로 연명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난 그런 거 안 보죠. 예. 뭔가 속살이 들키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찌릿찌릿하죠. 그런 거 보면 이거 내 얘기인가 그래가지고. 예. 리플리 증후군은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그 사람인 줄 자기조차도 착각해 버리는 거죠. 네. 아하. 예. 우리나라 국내 드라마에서도 그걸 따라서 이제 만든 작품이 있었어요. 최근에 예전에. 그 왓챠에서 만들었던 왓챠 어쩌고에서 만들어서 수지를 데리고 만든 작품. 거기 주인공 수지도 역시 리플리 증후군이죠. 예. 아니 이거를 지금 막 그 댓글들도 다 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다 이런 분들이 리플리 증후군 아닙니까? 스스로를 니네 잘 모르잖아. 예. 보겠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네. 정말 볼 겁니까? 지난번에 네. 그 총격전 막 그 있잖아요. 히트요? 히트. 예, 보셨어요? 보셨구나. 네. 어땠어요? 보다가 네. 45분 만에 껐습니다. 아니 솔직히 보다가 앞에는 재미없네. 아니 앞에는 좀 그럴 수 있어. 그걸 내가 왜 이겨내고 버티고 내서 그거 봐야 되냐고. 그럼 뒤를 돌려서 차라리 총격신만이라도 보시지. 아니 저 축구 경기 있잖아요. 하이라이트로 골 넣는 장면만 보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잘하고 있네. 경기 전체를 보는 게 좋아요? 하이라이트를 보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5분짜리를 좋아해요. 전 그냥 바로 즉각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반응이. 네. 그러면은 야동을 보시면 돼요. 오프닝 시퀀스의 영화 사상, 이건 정말 최고였다. 네. 이번 드림이야. 뭐 제가 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저는 좀 빼주시고. 네. 저는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영화는 그거는 저한테 가장 큰 충격을 안겼던. 슬쩍 찾아보실 생각입니까? 아니요. 일단 2002. 2001. 2002는 월드컵. 2001. 그러니까 스탠리 큐브릭 작품인데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인류의 진화부터 이제 우주까지를 그냥 딱 짧은 그 장면에 다 보여주는 거고. 그래, 스페이스와 오디세이네. 그게 왜요? 우주와 이야기 이런 거잖아요. 어쨌건 원숭이가 이제 도구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을 가지고 영역권 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상대를 쓰러뜨리고 나서 그 도구가 이제 뼈거든요. 그 뼈를 이렇게 딱 집어 던지는데 그 뼈가 하늘로 올라가더니만 우주에서 우주선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모양. 그러니까 인류의 발전을
요 한 장면에 압축시킨 거예요. 네. 인간이 여러 가지 종류의 원숭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인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도구를 쓸 줄 아는 애가 진화에 유리했겠죠. 걔네가 싸움에서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가 도구를 쓸 줄 모르는 애들이 멸종시켰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승리한 원숭이가 그 도구를 집어 던져. 그 도구가 날아가면서 발전을 거듭해서 결국 우주선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인류 과학 발전을 요 한 컷으로 압축해 놓은 장면이에요. 아, 멋지네. 예.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거기다가 OST도 예술이죠. 거기 나오는. 자라투스트라는 예. 이렇게 말했다. 그만큼 잘 어울리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거는 꼭 보셔야 돼요, 진짜. 네, 스탠리 쿠브릭 감독이 클래식 음악 쓰는 게 아주 예술입니다. 예. 예. 그 오프닝 시퀀스만 보더라도 그 영화는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도 작품이 된다라고 할 수 달수 형, 있습니다. 근데 도리도리 하시는 게 약간 아니야. 이게 예. 약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공무원을 보는 것 같다. 예. 아니 런던 올림픽 딱 갔는데 갑자기 개막식 보러 와서 딱 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고 나와요. 갑자기 뭐 이렇게 굴뚝 같은 걸 세워요. 거기서 막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고 사람들이 하는데 증기 기관차 이렇게 기차 같은 게 막 움직여. 산업혁명을 그런 식으로 뮤지컬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네.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짜리 그냥 아예 뮤지컬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와. 이 산업혁명이 또 영국의 자랑거리기도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그걸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쫙 보여주는데 오히려 막 뭐보다도 훨씬 더 임팩트가 강했었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예. 들으니까 약간 그런 예. 느낌도. 그 런던 올림픽은 폐막식도 예술이었죠. 예술이었죠. 예. 007도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건 개막식에서 나왔어. 예, 개막식에서 나왔고 폐막식 때 이제 여왕에게 쫙 네. 그 007. 그죠. 자, 그래서 저 오프닝 시퀀스 한번 꼽아 보신다면 네. 저는 일단 외국 영화랑 우리나라 영화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프닝 시퀀스로 본다면 외국 영화들이 센 게 너무 많아. 센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들이 밟으실 곳이 없어요, 사실. 아하. 예.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일단 오프닝 시퀀스 탑3를 뽑아본다면 3위는 의외로 비스티 보이즈라는 영화가 비스티 보이즈 차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 윤종빈 감독의 예. 두 번째 장편 영화죠, 아마 이게? 네, 두 번째 장편 영화인데 그 호스트들이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로 쭉 자기들이 일하는 곳으로, 원래 이제 강남 도로에서 외제차를 타고 화려하게 달리던 애들이 차에서 하나둘씩 내려가지고 그 지하 아주 어두컴컴하고 구석진 곳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마치 이제 윤종빈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야,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화려한 강남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줄게. 라는 감독의 의지도 보이고, 그리고 이게 뒷모습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얘네들이 사람 같지가 않고 약간 짐승 같아요. 땅굴로 기어 들어가는 짐승들 같이 말 그대로 비스티.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전체의 이미지를 굉장히 강렬하게 암축하고 있는 영화 오프닝이 아닌가 싶어서 요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화를 꼽고 싶지 않았는데 꼽을 수밖에 없겠다. 올드보이. 올드보이. 네. 요건 제가 또 봤죠. 봤습니까? 네네. 올드보이 오프닝 씬 기억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송 이렇게 막아 뜨면 어떡해? 잠깐만요. 방송에 침묵이 흐르면 어떡해? 아니 난 얘기를 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제가요? 제가 하면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아니, 약간 가로채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전 진행자니까요. 빨리 해요. 이게 최초로 박찬욱 감독이 자기 영화의 부분을 다른 감독들한테 맡겼어요. 이 오프닝 연출만. 네, 그래서 오프닝 연출 보면 이제 오대수가 옥상에서 자살하려는 남자의 넥타이를 딱 잡잖아요.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다 듣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박찬욱 감독이 얼마나 연기 지도를 치밀하게 하는 사람이냐. 거기서 이제 강아지를 안고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던 사람이 오광록 배우예요. 근데 오광록 배우가 밑도 끝도 없이 자살하려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저는 어떻게 감정선을 잡아요?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은 뛰어내리려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박찬욱 감독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당신은 강아지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연기 지도를 했대요. 그 말대로 감정선을 잡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대비입니까?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 때문에 자살하려는 남자와 이제부터 복수를 이루려는 남자가 옥상 위에서 만나는 씬이잖아요. 그리고 그 오대수 얼굴이 딱 익스트림 클로즈업 들어오면서 강렬한 음악이 깔리잖아요. 이제 박찬욱 감독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지금부터 존나 달릴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어떤 그런 사소한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달릴 거니까 따라와. 라고 말하는 씬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들으니까 더 멋지다. 이 사람이 알아야 돼. 갑자기 또? 이제 부버진님 거 들어봐야죠. 저는
해외 영화 딱히 쪽에서 많이 골라오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해외 영화 쪽으로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국내 영화 갑자기 생각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마더의 오프닝 시퀀스 제가 정말 1위로 꼽았습니다. 그래요? 네. 예, 왜냐 이렇게 통한다고? 네. 아니 그게 그가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엄마. 그러니까 그 춤을 이렇게 추는 장면부터 네. 근데 그게 나중에 결국은 그 장면이 나와요. 네. 장면 쪽 근데 그때는 춤을 안 추고 있거든요. 수미상관이죠. 예. 기묘하게 엇나가는 수미상관이죠. 예. 본인의 내적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그러니까 해석을 조금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았던 장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그때 김혜자 배우님께서 나중에 제가 인터뷰한 걸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진짜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었다라고 하더라고. 그냥 뭐 추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번에 영화 찍을 때 좀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도 네,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그 김혜자 배우의 표정 자체에서 네. 진짜 페이소스가 묻어나요. 정말 인생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첫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마더라는 영화를 삭제해 보세요. 그럼 그 전에 김혜자의 연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마더를 빼면. 전원일기요. 그쵸. 전원일기거나 아니면은 CF겠죠. 그렇죠. 제일제당 CF 같은 거. 네네네. 그래 이 맛이야. 이거. 그렇죠. 거기서 떠올리는 김혜자의 이미지가 뭡니까? 엄마잖아요. 엄마잖아요. 엄마. 근데 영화 제목이 마더잖아요. 마더라는 타이틀롤이 싹 지나가고 김혜자가 딱 그 풀밭 한가운데 서 있어요. 바람이 엄청 붑니다. 막 갈 때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김혜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김혜자 씨의 표정이 아니야. 자유로운 엄마의 표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표정을 담고 싶었던 거야, 봉준호가. 이 영화의 제목은 마더지만 사실 발음 좀 비슷한 단어 중에 뭐가 있죠? 머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살인. 근데 이 영화에서 마더가 머더를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김혜자의 이미지를 이 오프닝 시퀀스 하나로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올드보이랑 비슷해요. 네가 알던 김혜자는 이죠. 네가 알던 김혜자는 이 영화에 없어. 라고 말하는 신이면서 거기다가 또 더 추가점을 주고 싶은 건 이게 수미상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김혜자가 과연 그 춤을 춘 것과 오프닝 시퀀스가 과연 같은 시기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마더 안에 있는 본성, 그 본성은 과연 살인을 하면서 튀어나온 것일까? 아니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일까? 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진짜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옷섭에 이렇게 손 넣으면서 딱 짓는 표정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강렬해요. 들으니까 진짜 더 보고 싶고 재밌을 것 같고 제가 다음에 이제 연기 도전하고 싶은 게 봉준호 감독님이나 박찬욱 감독님의 작품에 좀 출연하고 싶거든요. 들으니까 더 이제 그런 제 연기의 도전 의식이 막 고취되네요. 저는 근데 어쨌건 그 뭐 좀 리액션 치고 넘어가야지 뭐. 앞다리다를 해야지 바로 그냥. 혹시 뭐 다른 그 영화 오프닝 시퀀스 한두 개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죠. 많죠. 일단 이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창? 알프레드 히치콕이 만든 이창이라는. 이창.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프레임을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결국 남의 인생이잖아요.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관음증이 있습니다. 예. 영화라는 건 그 관음증을 이용한 컨텐츠예요. 그렇죠. 요즘 뭐 또 방송이나 예능들도 그런 거 그렇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관찰 예능 같은 것도 대놓고 관음증인 거예요. 그렇죠. 그 관음증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인 영화가 바로 이창입니다. 이창이 뭐냐 그러면 다른 쪽으로 나 있는 창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가 아니에요? 창. 이창. 네. 영어에 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창 너머를 그래서 나도 왜 외국 영화인데 이창에서 창 너머를 디스 윈도우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창 너머를 이렇게 몰래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핑탐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훔쳐보는 탐이라고 해가지고. 예. 똑똑해. 어떻게 다 알지? 이 첫 장면에서 테드 창 아니야? 야, 너 영어 이름 어떻게 치는지 모르지? 이창이라는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도 굉장히 압도적이죠. 압도적이면서 영화라는, 그러니까 당신은 과연 영화를 통해서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당신의 욕망과 이 이웃집을 훔쳐보고 있는 주인공의 욕망이 어떤 식으로 다르고 어떻게 같지? 라는 부분을 집어던지는, 관객에게 집어던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오프닝 씬입니다. 그것도 좋고요. 좋다. 네,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 중엔 대부가 대부의 첫 장면, 뭐 아마 기억 못 하시겠지만 첫 장면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말론 브란도로 찾아와요. 말론 브란도가 고양이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죠. 고양이 딱 쓰다듬으면서. 자네는 나한테 왜 찾아왔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원래 미국을 믿었습니다. 미국을 믿고 성실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떤 양아치 새끼들이 와서 내 딸을 강간하려고 들었다가 애가 거기에 호응하지 않으니까 반 죽도록 패놨어요.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프닝 시퀀스에서 이 사람의 대사만으로도
이 영화의 주제는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멋진 장면이고 여기에 또 이어지는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의 어떤 화면 색감이 예술입니다. 거기서 말론 브란도가 그림자 속에 잠겨 있어요. 네.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 싹 잠겨 있고 이렇게 얼굴하고 손만 이렇게 싹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양이를 막 쓰다듬고 있어. 네. 가제타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네. 가제타의 사실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가제트 악당이요. 네. 저는 거의 완벽한 오프닝 씬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보면 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인생을 다 담았죠. 한 사람 인생을 5분 안에 보여주는. 이렇게 막 풍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어져.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딱 그 오프닝 시퀀스만으로도 단편 영화라고 떼어놓고 봐도 돼요. 5분짜리 단편 영화라고 봐도 됩니다. 이 단편 영화 5분짜리 같은 오프닝 시퀀스를 보고 나면 이 할아버지에 대한 캐릭터의 이해가 끝나요. 이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왜 이렇게 심술 맞지? 라는 걸 영화 내내, 그러니까 남은 영화 내내 전혀 관객들이 의문을 갖지 않죠. 굉장히 혁신적인 오프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징이나 여러 가지를 보여줬다면 업은 그냥 5분짜리 다 보여줘 버리거든. 아니 거업님이야 사실. 거업이 워낙 뭐 축구 이걸로 밥 먹고 사니까 영화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한 걸 맞춰오진 않았잖아요. 네. 지금 왜 얘기하면 다 알아?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거 많아.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모르는 거 많아.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와, 진짜 많이 한다.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뭐야 이 겸손한 표정은. 아닙니다. 형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겸손함이네요. 난 그냥 몰라. 겸손해라. 마지막으로 영화 하러 갑시다 그러면. 네. 범죄도시 3가 좀 있으면 나온다며요. 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리즈물이 간격 원래 예전에 뭐 한 편 나오면 뭐 한 2년 3년 뒤에 나온다든지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한번 쏟아지면 팍팍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성공한 시리즈물이 뭐 있을까? 저는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레메. 우레메. 영과 땡칠이? 뭐 요 정도? 그 정도로 없나요? 없어요. 없잖아. 범죄도시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친구 2도 망했고. 다 망했죠. 친구 2는 심지어 몇 년 있다 나왔는데 한참 후에 나온 거죠. 좀 많은 분들이 다 가문의 영광, 조폭마누라, 뭐 가문의 영광은 투캅스. 네, 가문의 영광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리즈는 영화라고 불러주고 싶지 않습니다. 네, 투캅스는 네,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신과 함께. 신과 함께는 1년 있다 개봉을 했죠. 근데 신과 함께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그리고 뭐지 싶었지만 2편까지만으로는 약간 시리즈물이라고 하긴 좀 힘들잖아요. 최소 트릴로지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트릴로지. 예. 트릴로지는 뭐죠? 3부짜리. 3부작. 3부작. 왜 화 안 내요? 화내야지. 왜 3부작이라고 안 하고 트릴로지라고 해요? 이 정도는 알아요. 영화나 이런 걸 보죠. 전문 영화는 인정해야죠. 네, 신과 함께는 사실 긴 얘기를 툭 잘라서 1, 2편으로 나눠 놓은 거지 1편과 2편이라고 보기엔 좀 사실 이게 시리즈라는 게 더 풍성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늘어나는 경우와 가문의 영광이 대표적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문의 영광 시리즈는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왜요? 그거는 그냥 꽁트 몇 개를 붙여놓은 거죠. 영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재반복이죠. 계속 재생산 똑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저는 속편이 너 오렌지가 뭔지 아냐? 이거? 그렇죠. 델몬트. 나 빵 터지던데. 다들 수준이 이렇게 높아? 아니 다 사는 게 아니 수준은 나도 엄청 낮은데 나는 안 웃기더라고 그게. 오렌지가 영어로 델몬트래 씨발. 그게 개소리야 그게. 범죄도시는 그래도 그나마 에피소드가 풍부해요. 왜냐 그러면 마동석 배우가 친한 그 강력반 형사님께서 에피소드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다 찍을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실제 아는 형사한테 그리고 실제 에피소드를 각색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무궁무진하잖아. 심지어 1편과 2편은 거의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2편에서 장첸이 또 나옵니까? 안 그러잖아요. 손석구라고 하는 완전 또 다른 인물이 나왔고. 그 영화 분위기도 완전히 다르고. 전 그건 좀 불만이었는데. 어쨌든 이분도 이제 마동석 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동석이 사람 잡아 패는 거 구경하는 원툴이라는 거. 이 시리즈가. 이 시리즈에서 관객들이 기대하는 게 오로지 마동석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마동석이 던지는 소소한 개그들, 그러다가 이제 강력한 빌런이 하나 등장을 하면 그렇죠. 영화 마지막에 둘이 만나가지고 마동석이 걔 얼마나 찰지게 두드려 잡느냐. 그렇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영화들은 텀이 길어지면 질립니다. 오히려? 네, 질려요. 이거 원툴인 영화들은 무조건 질리게 되어 있어요. 이 원툴인데 안 질리는 영화 어떤 건지 아세요? 야한 영화들은 안 질려요. 맞아요. 네. 안 질려? 시리즈가 아무리 늘어나도 안 질려.
공감이 싹싹 되네. 저도 범죄도시 3편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근데 네. 저는 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최근에 어쨌건 그 물론 뭐 분노의 질주라던가 그런 것들도 있긴 했었지만은 마블이 이제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조금 유행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개나 소나 다 영화에 그렇죠. 쿠키 쳐놓고 아우 짜증나. 근데 약간 범죄도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 영화가요. 아예 이 기회에 그냥 한국 영화, 한국 조폭 영화 유니버스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베테랑에 나왔던 서도철 형사 있죠, 황정민. 그리고 저 강철중 시리즈의 강철중. 그리고 마석도 만나는 거야. 이거면 나는 1000만은 아주 손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못 나오잖아요. 뭐가요? 그 베테랑에 나오는 그분이요? 네, 그분은 못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분은 못 나오잖아요. 연기가 실제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못 나오게 됐죠.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못 나와서. 그 아까 뭐라고? 뭔 유니버스요? 한국 영화 조폭 유니버스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조폭 시네마틱 유니버스.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뭐예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 하나의 세계관을 하나 뭐 이게 모아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벤져스 유니버스 막 그러고 다니면서. 아니 박의원님 그거 시네마틱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뭐 마블 뭐 그거 가지고 했었잖아요. 달벤져스라고 맨날 그러셨잖아요, 박의원님이. 거기서 따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아보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그거잖아요. 각자 따로 자기 영화 있는 아이언맨, 헐크, 토르, 캡틴 아메리카 모아다 한 영화에 모아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영화 세계를 전부 이제 통틀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죠. 갈수 유니버스에 저도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가르치니까 좋죠. 아니 가르쳐서 잘 배우면 좋을 텐데. 많은 분들이 아주 그 가오갤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줄인 것도 잘 줄입니다. 별다줄. 네. 부모님 가오갤 보셨어요? 어제 봤어요. 어떠셨습니까? 최근 본 마블 작품들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이것도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 1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지는 못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 완결성을 짓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가슴을 두드리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2편보다는 훨씬 좋았고요. 가오갤. 그리고 최근 나온 마블 시리즈랑은 비교도 할 수 없고. 저는 엔드게임 이후에 나왔던 마블 영화 다 통틀어서요. 최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되게 속상했어요. 이거 보면서 가오갤을 내가 조금만 흠이 있어도 그걸 좀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드림을 좀 좋아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보러 갔거든요. 이 새끼 내가 깔 거야 이 새끼를. 근데 씨발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요? 영화도 길어. 2시간 30분. 긴데도 끝날 때쯤 되면 벌써 끝나나? 좀 더 하지? 이런 생각 막 들 정도로 재밌었어요. 만약에 내가 마블 팬이다. 그러니까 내가 엔드게임까지 보고 나서 마블의 흥미를 잃었다. 심지어는 그런 분들도 가서 보셔도 돼요. 저도 주위에 제 딸도 그렇고 하도 마블 영화 막 요새 볼 게 없어 그랬었거든요. 그거였군요. 근데 가오갤은 볼만하다. 마블 최근에 나온 영화들이 전부 다 똥죽을 썼기 때문에 와칸다 포에버는 저 진짜 한 대 치고 싶었어. 누군가를 진짜. 영화 만든 새끼를 한 대 치고 싶었어. 저는 근데 가오갤 3가 성공한 데에는 그것도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어떤 거냐면요. 마블이 최근에 이제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너무 확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연결고리들을 만들려고 하다가 도리어 더 망했지. 그게 있는데 가오갤은 아예 가오갤을 따로 이제 활동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얘네는 우주에서 노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따로 그렇게 자기네들의 스토리로 그냥 하나의 서사를 완성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도리어 난잡하지 않고 깨끗하게 된 것 같아요. 깔끔하게 됐죠. 그렇죠. 갤럭시가 이제 우주죠. 제가 봤을 때 마블의 가장 큰 적은요. 놀랍네. 듣고 나서 한참 있다 놀랐어. 나는 이번엔. 마블 최대의 적은 디즈니 플러스예요. 왜? 디즈니 플러스 너무 막 자꾸 드라마를 봐야 이해되는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도 디즈니 플러스 돈 내고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만 씨발 영화 한 편 보려고 내가 드라마 한 시즌을 통째로 보고 가야 되냐고. 그건 너무 오바잖아. 그렇죠. 모르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또 이상한 캐릭터들이 막 퍽퍽 튀어나오는데 지들끼린 다 알아. 그렇지. 근데 드라마 안 본 나는 몰라. 이 역 같아 기분이. 제가 그래요 지금. 정말 역 같아요를 정말 1시간 반 동안 존나 역 같아요 지금. 나도 성실히 살아왔거든요. 저도 어디 뭐 특별히 나쁜 짓을 안 했어요. 제가 언제 성실히 안 살았다 그랬습니까? 근데 진짜 이 역 같은 기분이 진짜 1시간 반을 가네요. 근데 오늘 어린이날인데 씨발. 그래
그래서 저는 디즈니 플러스를 버리든가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의 연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든가 아니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나온 영화들의 그냥 뒷이야기 정도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풀든가 이 셋 중에 하나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영화만으로도 이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네. 근데 거기에 드라마까지 끼워두면 정확하게 똑같이 망한 시리즈가 스타워즈거든요. 스타워즈 진입장벽 너무 높아. 스타워즈 새로운 시리즈 하나 보려고 그러면 물론 안 봐도 볼 수는 있어요. 뭐 나는 너무 똑똑해서 그것만 봐도 다 이해가더라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100% 즐기는 걸 내가 한 60%밖에 못 즐긴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뭐 드라마 시리즈 나오고 한 솔로 영화 나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각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뭐부터 봐야 되지? 이거 모르는 거지. 제가 약간 해리포터가 그래요, 저한테는. 해리포터를 보고 싶은데 제가 원래 그런 류를 잘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런 류를 마블이나 판타지 종류를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해리포터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OTT에 딱 들어가면 요새 쫙 있잖아요. 쫙 있죠. 네. 쫙 있는데 와 그럼 이걸 하나 건들면 도대체 얼마를 봐야 되는 거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해리포터는 그냥 1편부터 계속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더라고요. 근데 아니 저도 공감해요. 저도 안 봤거든요 해리포터. 아 진짜? 예. 저도 억지로 봤어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다 보려고 하면은 진짜 암담해요. 그치 좀 암담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3편 정도면은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치. 예, 그거가 넘어가게 드라마도 되면은 아니고 영화는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그때마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차곡차곡. 근데 그걸 안 보고 한꺼번에 보려고 하는 순간에는 진짜 손이 안 가죠. 그리고 진짜. 이걸 해리포터 시리즈를 몰아서 보잖아요. 그럼 이 영화 다음에 이 영화가 나왔는데 똑같은 주인공들인데 너무 많이 컸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1년마다 극장에서 봤다라면 내가 1년의 시간이 지난 걸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확 커서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네네네. 이걸 몰아서 보면 이상해. 갑자기 애들이 너무 훅 자랐어. 이런 사소한 문제도 생겨요. 아하. 저는 3편 트롤로지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아하. 영화 연작 저도, 시리즈는. 네. 그 3부작 트롤로지. 괜히 거기가 3부작이 대부분의 그 영화들이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1편에서는 어느 정도 발단을 던져주고 2편에서는 이제 절정 후 치닫고 3편에서 이제 결말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딱 3부작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잘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깔끔하게 끝났죠. 예. 반지장도 딱 그렇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말이죠. 네. 이제 어찌게 또 저희 고품격 또 토크이기 때문에 클리셰 범벅을 좀 마무리해보면 뭐 이런 거죠. 네. 역시 이제 인생은 말이죠. 네. 이제 또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할 만큼 또 아름다워질 수 있다. 네? 예, 저렇게 이제 정말 많은 얘기를 좀 들으니까 제가 이 영화나 또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해안이 깊어진다.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도 아주 이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무슨 교회 목사야 뭐야?